연심관 한국지부장 김기태입니다. 그 3개조 관련 영상이 좀 분량이 적기도 하고 오늘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3개조라는 기술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워보세요. 저희 이제 연심관의 그 시그니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이요 코시노테라는 기술을 이제 저번 영상에서 그냥 뭐 그렇게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못 드려서 그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이요 코시노테라는 그 이름은 이제 한자로 하면 취기지수입니다. 이 취자는 술 취할 취자, 그리고 기자는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는 뭐 어조사지고, 이제 태가 손수자입니다. 그래서 취한 사람, 그러니까 주정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팔에 힘을 꽉 주고 있거나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구조가 스스로 이제 상대방 스스로가 그 구조를 만들어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기술을 걸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왜 실제로도 술 취한 사람들 업어보면 평소보다 훨씬 무겁다 이렇게 느낄 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정말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스스로 내 쪽에서 상대방에게 구조를 3개조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이렇게 이제 제 쪽에서 구조를 만들어서 힘을 연결시켜서 단지 뭐 이 손목을 비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목과 허리까지 제 힘을 전달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단련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3개조 그립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앞으로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초급 단계에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상체만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3개조에 힘쓰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앞쪽으로 보내는 걸 할 수 있으면 뒤로도 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뒤로 보내는 게 성립이 되면 이제 이 누워있는 사람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앞쪽으로 보낸 후에 그대로 위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해서 이제 이 3개조를 통해서 이 요요 코시노테라는 기술을 통해서 3개조의 기본적인 힘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나면 이제 좀 더 이제 실전적인 형태의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성중환 도장장님께서 3개조의 가장 기본적인 파해법으로서 제시를 하셨던 게 팔꿈치 치기였죠. 여기서 이렇게 3개조를 어설프게 걸면 이렇게 팔꿈치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손을 이렇게 비틀어 주니까 몸만 이렇게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꿈치를 치려는 별 의지가 없더라도 내가 너무 이 사람의 손을 비트는 거에 집중을 해서 손목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팔꿈치나 어깨나 이쪽 다른 몸 자체가 다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틀 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칠 의지가 별로 없더라도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팔꿈치에 얻어맞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정면치기의 경우에는 처음에 십자맞기로 막으신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이 손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왼손이 안쪽, 오른손이 뒤쪽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때 이 상대방의 손날을 받아주는 오른손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왼손이 쭉 내려가서 상대방의 팔꿈치를 받쳐 올려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팔꿈치를 치고 싶어도 제가 막고 있으니까 팔꿈치로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내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손바닥을
틀어서, 네. 이것도 이제 태가가미의 일종인데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거울 보듯이 네, 이렇게 네,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태가가미 만들고 팔꿈치를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 발에 네, 중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팔꿈치를 치고 싶어도 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꿔와서 네, 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이제 좀 이 삼계조라는 기술을 잘 아는 경우에는 틀어 맞고 바꿔 잡는 이 순간이 항상 사실 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팔꿈치를 치려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막으신 상태에서 틀어주고 이 손을 바꿔 잡을 때 바로 앞에서 바꿔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보내줍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팔꿈치를 치려고 해도 오히려 그 치는 동작 때문에 자기 몸을 더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리 쪽에 내가 손을 받쳐서 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조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조르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이제 연심관에서는 이 형태를 우라오사에라고 부르는데 이 우라오사의 상황에서 뭐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칼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면 칼을 뺏어서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조른다든지 혹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목을 졸라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팔꿈치 파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치고 들어올 때 처음부터 팔꿈치를 이 높이를 유지하게끔 아예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손을 바꿔 잡으려고 할 때 치려고 들어오면 옆으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우라오사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혹은 뭐 아예 이런 식으로까지. 이러면 이제 이 삼계조 기술이 원래는 연행술로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뒤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허리랑 머리를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몸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조르기가 걸리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안 움직이려고 버텨요. 그러면 허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몸부림을 너무 많이 쳐.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혀 주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일으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좋은 기술이 상태를 만드는 게 이 삼계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상대를 던질 수도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연행을 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뭐 상대를 빙빙 돌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죠. 이 손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어깨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 같으면 이거를 딱 트는 순간에 몸을 휙 돌려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풀어서 다른 기술이 들어가서 반격을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삼계조는 이거를 너무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라오사에라든지 혹은 그래서 쓱 틀었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오사에도리 형태로 들어가서 굳히기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빨리빨리 바꿔주시는 게
3개조를 좀 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조 기술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려봤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영상을 다시 또 촬영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